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아이덱스와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소개드리면서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의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뉴스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트럭에 대한 룰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꽤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향하는 엑셀을 더 세게 밟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로드러너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렉트릭캠님의 전문 분야이시니까 그분에게서 들으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워낙 중요한 소식이기에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가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인데요. 이것은 일렉트랙이라는 곳에서 예상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 어디까지나 일각의 예상일 뿐이기에 너무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정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 트럭에 대한 규칙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 트럭을 판매하도록 하는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은 매년 판매되는 트럭 중에 일정 비율이 무공해 차량으로 판매되도록, 그러니까 제로 이미션 비클이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전기차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제조업체는 2024년까지 전기 또는 수소 동력차 이런 식으로 제로 이미션 동력차를 판매를 해야 하고 2035년 기준으로 됐을 때는 픽업 트럭을 포함하여 55% 정도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2045년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새 트럭들이 무공해 차량일 수 있도록 매년 전기 트럭의 판매량을 늘려야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도표가 있었는데요. 2035년을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의 트럭이 전기차여야 하고 나름 이제 구체적으로 짜여진 수치들을 보니까 2030년까지는 10만 대 수준이 되고 2035년도에는 30만 대 수준을 충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부터 미디엄까지는 약 50% 정도가 2035년 기준으로 충족이 될 것이고요. 미디움부터 헤비까지의 비중은 약 70% 수준에서 맞춰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생기는 온실가스와 독성 배기물질의 절반 이상이 운송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공기 질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인 공기 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패신저 카보다 이런 트럭을 조절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트럭은 전체 차량 3천만 대 중에 지금 200만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7% 수준이죠. 그런데 실제로 스모그랑 발암성 디젤 매연에 있어서는 스모그를 일으키는 것은 이 6.7%가 70%를 일으키고 발암성 디젤 매연에 있어서는 6.7%가 80%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폐협회가 2020년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가장 오존으로 오염된 도시 중에 탑 10을 뽑았는데 이 중에 7개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거주자들의 98%가 공기질이 좋지 않은 카운티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해주면서 서포트하는 내용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에 전기차 트럭 제한은 2019년도에 제한했던 것에 비해서 거의 2배 기준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2027년까지 원래는 픽업 트럭은 면제를 해준다 이런 조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얼마나 온실가스나 대기 오염이 심각한가를 보려고 했더니 이게 캘리포니아의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한 건데요. 이 정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오존과 공기 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기존에 캘리포니아 내에 있었던 제로 이미션 비클 체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어도 관리를 하게 되고 제조업자도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엔진이랑 차 제조업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제가 여기서 아는 기업을 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기에 아마 비아디밖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참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여기 좀 자세히 보니까 클래스 2B부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2로 보시면 되고요. 클래스 2부터 클래스 8까지의 내연기관 차를 관리하는 제조업체들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의 룰에 따라서 전기 트럭을 판매해야 합니다. 35년 기준으로 클래스 2B부터 3까지의 차량 대수 중에 55%가 전기차여야 하고, 클래스 4부터 8까지의 트럭 차량 중에 75%가 전기차여야 하고, 트럭과 트랙터 섹션의 40%가 전기차여야 합니다. 이 클래스 2B와 클래스 3에 속하는 차량의 예시가 있었는데요. 풀사이즈 밴이나 중형 픽업 트럭 등 뭐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풀사이즈 밴의 사례로 보니까 이런 포드 트랜짓, 그리고 메르세데스 스프린터, 그리고 쉐보레 익스프레스 등이 있었고, 중형 트럭의 예시로 보니까 포드 F250과 램 2500이 있었습니다. 대략 감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대략 이런 클래스들의 차량을 캘리포니아에서 팔기 위해서는 전기 차량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기존의 트럭과 엔진 생산자들을 클래스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정작 그 패신저 비클은 변화의 움직임을 잘 보이고 있지만, 공해의 주 워닝 제공자는 책임으로부터 약간 피해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전기차 트럭 부분에 있어서는 불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중국도 만약에 비슷한 강도로 따라오게 된다면 전기차 시대로의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로드러너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워낙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비밀치고는 상당히 공공연합니다. 테슬라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지역에 배터리 연구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제조 능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시에 제출된 서류 때문인데요. 프로젝트에 사용될 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개가 됐었는데,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니켈, 산화물, 수산화 리튬, 망간, 니켈, 티타늄 등 배터리 전지에 쓰이는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에 기존의 월가나 자동차 섹션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못 또는 서프라이즈를 낼 수도 있겠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6만 대와 7만 대 수준의 성과를 예상하고, 7만 대 수준이어도 서프라이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일렉트랙이라는 곳에서는 이를 훨씬 웃도는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월가와 자동차 산업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2분기 인도 물량이 6만 대에서 7만 대 수준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작년에 동기간 대비해서 25%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줘야 하고 수익과 시장 지배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이러한 약간의 퇴보, 환경이 있지만 약간의 퇴보는 큰 오점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렉트랙이라는 곳에서는 테슬라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심지어 작년 동기 실적인 9만 5천 대를 넘길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건 이제 그래서 믿을 만한 얘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렉트랙에서는 이 출처에 대해서, 소스에 대해서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은 북미 지역에 6월달 배송이 크게 늘었고, 이미 5만 대 이상의 배송을 처리했으며 거의 1만 대 정도의 차량이 운송 중이다라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2분기 동안 사실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프리몬트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2분기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중국을 제외하고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아마 테슬라도 이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 중론이었는데요. 그래서도 6만 대에서 7만 대 수준이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4월과 5월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는 대략 3만 대 수준의 차량을 차질 없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의 배송 물량이 약 1만 대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5만 대 실제 배송한 거에서 1만 대 정도가 북미에서 배송 중이고 1만 대가 유럽이고 3만 대가 중국이라면 계산하니까 대략 10만 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9만 5천 대 이상은 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일렉트랙의 예상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데이를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판매량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흑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머스크도 인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 모델들의 납기를 맞추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차후에 이런 변동성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 배터리 대회를 하기로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3프로TV에서 제가 최근 봤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진우 기자님이 진행하셨고 KB증권의 이은택 수석연구원님이 나와서 설명하셨던 주식시장의 하락에 신호타는 인플레이션, 해당 화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소개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